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와 주택 관련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새해 첫 거래일 미국 증시가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란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도 4%나 급등을 줬었고요. 자, 1월장이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는 의견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2.6% 급등한 국내 증시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고 동시효과 상황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포인트 상승한 1887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11만 110만 5천 원이죠. 110만 5천 원을 최고가로 경신했고 오늘도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총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9%,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1에서 2%대 급등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어제 강했었는데요. 포스코도 한 0.5% 정도 추가로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신한지주는 조금 오늘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이 대체로 약세인데요. KB금융도 0.6%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유가가 또 한번 급등세를 보였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었는데요.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등도 1%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TNG도 1.4%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NHN도 2%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한 517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셀트리온이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안철수 연구소, 메디포스, 서울 반도체 등등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빨간불이 우세한 가운데 CJ 오쇼핑과 SFA가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J는 1.3%, 3S가 1%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M이 2.3%나 오르면서 48,6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월 4일 수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이후로 3거래일 연속 지금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사실 어저께 시장 자세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60일선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121선이 위치한 1875포인트 선에서 일단 종가 고가로 마감했었고 밤새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한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국내 시장이 어제 먼저 약간 선반영됐다는 측면 그리고 야간 선물에서 1포인트 정도 상승에 그쳤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생각하면 아침 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포인트 상승한 1888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리겠고 오늘장 어제 강한 40포인트 이상의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만은 약간은 조정이 예상됩니다만 급등 이후에 그 조정 부분 깊지 않을 거다. 상당히 수급적으로 60일선을 돌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반짝 효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1월 효과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장도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는 좀 가져가자 그런 말씀드리겠고 아침 개장 8포인트 상승한 1883포인트에서 종합주가지수 출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수급 잠깐 살펴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주식 쪽에서 한 2천억 산 게 있고 또 기관도 한 2천억 샀습니다만 외국인 사실 어저께 주식도 많이 사줬습니다만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만기약 이상을 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사실 4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 유입됐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말씀드렸고 이렇게 4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저께는 사실 삼성전자가 110만 원 가지고 자동차도 가졌습니다만은 화학이라든지 철강, 건설 전반적으로 전업종이 상승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매도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수급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지금 들어온 거 잠깐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는 96억 정도 현물 매수 스탠스를 좀 가져간다 말씀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35억입니다. 일단은 어저께 기관 중에서 기타 법인의 매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신 쪽에서 한 3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은 다시 한번 21억 정도 매도 호재가 나오고 있다. 사실 기타 법인 영향이 상당히 크긴 한데 기타 법인은 약간 매매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에서 오늘은 기관 쪽에서는 기타 법인은 소폭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베이시스 잠깐 보셔야 되는데 어저께 오랜만에 베이시스가 1 이상 유지되다 보니까 4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나왔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소폭
베이시스 0.7 정도 나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베이시스가 0.7 정도 나오면 차익 프로그램 매수 유입 조건은 되지 않는다.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막 보시면서 장을 보는 게 좋은데, 그럼 쪽은 지금 보면은 차익 쪽에서는 한 73억 매도,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는 134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포인트 오른 1883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어제 이동평균선상으로 봤을 때 61선 이상으로 지수가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하창봉 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63포인트 0.71% 오르면서 코스피보다 강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흐름 어떤지 좀 살펴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3일에서 계속 갭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 갭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 0.7%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517.32포인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480선에서 515포인트 정도의 어떤 박스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할지 여부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515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언제죠? 작년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중기적인 장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510포인트에서 515포인트 요 사이를 돌파를 하는지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기관들이 147억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기관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네요. 외국 개인들이 59억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마이너스 36억 그리고 외국인이 1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떤 수급의 키포인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의 힘이 센지 매도 힘이 센지 그 부분을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인과 기관의 어떤 힘대결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지 여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 좀 언급하기 전에 일단 그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손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저출산 테마로 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문재인 테마로 현재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 어이없는 그 조금 반등인데, 문희 사장이 옛날에 변호사로 재직할 때 그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고객사라는 이유로 바른손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이없는 상한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표가 그 SBS S모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현재 어저께 상당히 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다음 주는 그 문재인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문재인 씨라 해야 되는지 그 호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재인 씨가 지금 현재 그 다음 주에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재인 테마도 조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오늘 쪽에서 AMP, 유성 TNS, 문희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론선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조금 다음 주 조금 어이없는 테마긴 하지만 그 증시에서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가끔씩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AMP, 유성 TNS,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그 프로그램 출연하기 전까지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화면을 보면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이 최근에 그 기관들이 14일 연속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저께 기관의 대량의 매수가 유입됐고 오늘 쪽에서 2% 정도, 2.4% 정도 지금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세 여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관의 수급을 좀 꼭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여타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합권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성 LST가 지금 현재 3.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그 OCI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연동된 어떤 태양광주 어떤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OCI의 어떤 영향이 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와 함께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거든요.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이틀 쉬고 오늘 개장이 됐는데요. 갭상승 출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니케이 지수 8,572.08포인트 1.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뉴욕 증시가 어저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이제 그 유럽 증시가 상당히 올랐었는데요. 요게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이제 독일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예상치를 웃돌았던 점이 상당히 호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53.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가
4를 이제 상회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 지수도 52.7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50이 넘어가게 되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FED에서 그 FOMC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과 관련 전망을 일반을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 24일과 25일 날 열리는 FOMC에서 이제 공개 적용이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소비 인상 무산 시 이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노다 총리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강한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월 중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던 이제 전직 총리를 비밀리에 이제 총리 관저로 불러갖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총리 자리를 계속 머물 생각은 초도 없지만 소비세 인상은 꼭 임기 중에 이루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제 12월 30일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이제 8% 그리고 15년 10월까지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초안을 이제 확정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관련해서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12일 날 그 12월 무역 수지가 발표 예정에 있고요. 요게 이제 이전치가 2061억 엔이었고요. 그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이제 M2 통화량 발표가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이전치였던 3%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과 함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채권 외환시장 동향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오늘 5원 80전이나 내리면서 1,145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외환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제였죠.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고요. 그 전에 독일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미 좀 좋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미국 시장에서는 뒤늦게 반영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로달러 같은 경우도 1.3을 상향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는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어제 뉴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루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란에서는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국제 유가가 4.2%나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소비 지출이 현재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는 대체적으로 약간 디플레이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좀 시선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1,150원 하향 돌파를 하면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시도에서 지금 현재 1,146원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하향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지난 10월 말 기준이었던 1,090원부터의 지지선이 1,145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낮은 레벨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달러 선물에서도 역시 순매수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는 1,145원에서의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그 경제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 오늘 채권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채권 시장 동향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로 인해서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이틱 하락한 104.60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험자산의 반등 시도에 약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도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채 선물 5일 입평과 20일 입평이 상당히 좁은 수준에서 레인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외 이슈들은 아직까지도 안전자산 쪽에 손을 조금 더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 5일 입평 하향 돌파 여부에 조금 더 주시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말에 사실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독일의 경제 지표 등은 이미 좀 연말에는 대부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가 일단
일단은 재료가 되지는 못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셔야겠고요.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후의 개선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약세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오히려 조금 더 약세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강정원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출연하셔서 주셨던 종목 AS 받겠습니다. NCB 네트워크스 주셨었는데요. 오늘 3% 정도 강세 나오고 있군요. 흐름 봐주십시오. 네, NCB 네트워크스는 하나는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지금 PR 저평가 멘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장이 시작된 지 한 1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38%의 시장 점유율 기록 중인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 업체고요. 치과용 임플란트 부분이 매출의 71%, 치과 기자재를 수입 판매하는 부분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약 2,400억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동사는 상반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3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치과용 임플란트 점유율이 34%로 1위를 기록 중인데, 중국에서 마켓 리더로서의 당분간 시장 선점을 충분히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동사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글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교육을 통한 수익성 과시화를 놓을 수 있는데요. 동사의 성장 전략은 바로 치과 의사들의 임플란트 교육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 임플란트 시술 가능 의사 비중이 2008년 기준 약 80%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인구당 임플란트 보급률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러한 영업 전략은 중국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시작한 중국 시장에서의 교육을 통한 투자도 이제 의무적인 이익 회수식이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실적 성장세 지속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감사한 동사의 실적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과 더불어서 해외 법인의 성장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2012년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올해 인수한 치과용 의료장비의 전문업체인 스카이 덴탈사의 체어 사업부에서의 매출이 내년도부터 보수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생 수출 비중이 약 20% 수준입니다만, 올해부터는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이 4개국의 실행시장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추가적인 해외 법인 설립과 이런 법인의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해외 매출처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사의 주력 품목인 치과용 임플란트가 GS 계열 제품이 이번 후생성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일본으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 임플란트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이 한 71% 정도라고 하셨고요. 또 올해 흑자 전환이 돼서 금년도의 실적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을 보니까 어제 종가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 사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가격대 매수 포인트가 좀 가능한 그런 규모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지난 2011년 대비해서 각각 60%와 순이익은 3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과 더불어서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벡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12,800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4,000원, 일단 전 고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하회시에 손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2,000원 주셨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약 1.5%가량 상승했는데요.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상승한 1883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49포인트 상승한 187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5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58억 원, 외국인은 268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17포인트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99포인트 상승한 516포인트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118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63억 원, 외국인은 4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5% 상승한 22만 2,500원에, 현대모비스는 1.32% 상승한 30만 7,500원에, 기아차는 1%대 강세 보이며 6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현대중공업은 1.46% 상승한 27만 7,500원에, 한국전력은 약 1%대의 강세 보이며 2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은 약보합권에서 3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권에서 1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T엔진은 약 1%대의 강세 보이며 8만 3,600원에, LG는 강보합권에서 6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서 35,900원에, CJ오쇼핑 역시 강보합권에서 26만 3,3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1.46% 상승한 15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상승한 3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은 강보합권에서 18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는 0.27% 상승한 7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오이즈게임즈는 1.41% 상승한 4만 3,20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약 2%대의 강세 보이며 7만 9,400원에, SM은 3.89%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만 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미국의 제조업과 주택 관련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올해 첫 개정한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는 등 유로존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할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새해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장밋빛 전망만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드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자, 창봉 팀장님,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예, 사실 뭐 오늘 장 같은 경우가 한 1884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한 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워낙 상승이 컸고 그렇게 나쁘게는 볼 건 아니다. 사실 뭐 연초 효과, 일일 효과라는 거창한 이름을 대긴 좀 불안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거는 일단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일단 미국 지표가 어저께 이제 사실 그 좋게 나왔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럽장도 첫 거래일에 한 2% 상승을 했고 국내 증시는 첫 거래일에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장도 어저께가 첫 거래일이었는데 뭐 제조업 지수 하나만으로 올랐다고 좀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조업 지수 9개월 연속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6개월 최고치가 나왔죠. 53.9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사실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이 제조업 지수보다는 ISM 서비스 지수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둡니다. 근데 시장이 그만큼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유럽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발표되는 조그마한 경제지표 호재에도 상당히 환호하고 또 그런 흐름 자체가 증시의 반등세를 이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국내 코스피는 한 10% 빠졌습니다만은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2011년도 성적표가 5.5%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것도
그런 걸 좀 특징 띈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1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이슈 같은 경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벤트는 많이 없습니다. 뭐 가장 가까이로 보면 뭐 다음 1월 9일이 될 것 같네요. 메르코지라 그러죠. 요새는 메르켈과 사르코지를 합쳐서 메르코지라 그러는데, 이 두 정상회담이 1월 9일 날 이후 재정 통합에 대한 세부 논의를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뭐 어제 밤새 나온 것처럼 그리스 같은 경우에서 사실 시장이 조금 파묻혀 있었는데 그리스 지수를 보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밤새 나온 이유도 만약에 2차 구제금융이 한 1,300유로 정도가 되죠. 금액으로 보면 요거 지원 안 되면은 유로존 탈퇴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먼저 엄포를 내놓고 혹여나 탈퇴가 되면 우리가 예전에 한 하반기 때 말했던 어떻게 보면 질 수 있는 디폴트 과정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충격은 오히려 프랑스라든지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보다는 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유럽 복병 항상 가장 큰 이슈는 사실 S&P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잠깐 지금 살펴보면 제가 차트 잠깐 보겠는데, 네. 어저께 이제 60일선이 사실 1860포인트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60일선이 상당히 중요한 수급선이죠. 그걸 돌아섰다는 측면에서는 대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수급 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다, 완화가 됐다. 그래서 약간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외국이나 기관이 공격적으로 팔기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러운 반등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문제는 오늘이죠. 사실 어제 그렇게 49포인트 오르고 나면 오늘 같은 장이 과연 정강 후약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 1880 수준에서 끝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 정도에서 끝난다 그랬을 때는 이번 주에 조심스러운 1900포인트 터치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물론 포인트로 봤을 때 이런 거 15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주식을 베팅을 해야 되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장이 워낙 대선 관련해서 개별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큰 지수 흐름, 대형주 인덱스 매매하는 거 아니라 그럴 때는 뭐 매매하는 데는 저는 부담이 없는 지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시장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지금 프로그램 베이식스 자체가 한 1.2 정도로 다시 콘텐츠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6조 원 초반대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정보 나왔는데, 사실 이번 1월달 다음 주 목요일이 되죠. 1월 만기가 개별 옵션 만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부담은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원래 1월 만기는 실제적으로 12월 달에 들어왔던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에 대한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많은 외국인 선물 많이 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 장고에 조금 부담을 들어줬습니다만, 그 지속성 여부는 사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프로그램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늘 베이시스가 1 이상 유지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프로그램 시장의 수급 키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선현물 모두 샀었는데 지금은 선물 쪽에서는 매도로 좀 돌아선 상태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3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하창봉 팀장님 전략자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체크 포인트 들어봐야겠어요.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외부 변수로 좀 간단하게만 짚고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미국 쪽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원래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경제지표 개선에 의한 어떤 시장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경기 회복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이 조금 유럽 쪽으로 조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리스 민간 채권에서 75%까지 어떤 상각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좀 중요하냐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은 조금 너무나 쉽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시장에서는 당근을 주지 않고 채찍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 그 얘기인데, 크게 본다면 시장이 원하는 어떤 추가적인 양재가 하나 어떤 추가적으로 이제는 시장에 손 벌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부분이 현재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양자 완화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기관 측으로 시장 규제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5%까지 어떤 삼각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유동성에 관한 지원을 하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어떻게 본다면 자체 내서 해결을 하라, 그리고 정부 긴책, 그리고 시장 규제에 관한 부분을 강조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까지 삼각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는 유리하겠지만 손해를 보는 쪽이 있겠죠. 어느 쪽이라면 마찬가지 투자은행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제의 중심에는 투자은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75%까지 삼각 처리를 한다는 것은 10,000원을 빌려주게 된다면 7,500원은 그냥 받을 생각 하지 마라, 그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7,500원이 삼각 휴지가
만기가 되면은 즉 이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3년 만기 대출을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서 채워라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우회적인 양적 완화 정책과 그리고 시장 규제를 동반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이제 독일과 그리고 ECB에서 조금 정책을 좀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양적이 완화될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신규제에 대한 얘기가 9일날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 30일까지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시장 규제 쪽으로 간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어떻게든 조금은 규제를 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이제 좀 기대해야 될 부분이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걸 조금 반증할 수 있는 지표가 경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은 유럽에서 나온 소식도 조금은 기울이면서 마찬가지로 조금은 좋은 것들 어쨌든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것 쪽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계속 시장은 귀를 기울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기술적 부분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는 조금 많이 재미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날 제가 주초에 178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어떤 박스권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N자형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1780을 확인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N자형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121선보다는 1900포인트의 어떤 대응을 조금 한번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본다면 121선의 저항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물 말 그대로 선행성이 있는 지표라면은 코스피는 말 그대로 선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121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조금 선물이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베이시스 어저께 상당히 좀 강했죠.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강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매수 유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할 수 있겠지만은 상승폭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조금 한번 전략을 아침 쪽에서 요 앞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0선을 회복을 하면서 출발하고 난 뒤에 베이시스 영향으로 해서 상승폭은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상승세가 좀 유효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어떤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반등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신규 매수 포지션에 대한 누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9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물의 신규 매수 포지션이 좀 누적이 돼야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쪽에서는 조금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조선, 철강, 증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IT, 자동차, 화학이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어떤 소폭 상승세가 좀 유지되면서 저 같은 게 마감할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조금 꺾이긴 했지만은 큰 폭으로 꺾일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업종들 같은 경우 어저께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저께 만기약 이상 나왔기 때문에 선물 만기약 이상 나왔던 때가 작년에 한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들을 한번 뒷날을 보니까 조금은 조정이 다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계적인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오늘의 상승 출발은 갭 상승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 하지만은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900포인트 오늘까지는 상승세를 좀 즐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과 오늘장 공략주 듣기에 앞서서 잠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연결해서 코스닥 특징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은 오늘 시장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미국발 훈풍에 5포인트 상승한 188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 전망과 함께 반도체 가격이 바닥이란 징후, 또 10일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인 세스 등의 긍정적인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발주가 기대되는 IT 부품 장비업체들의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또 전일 크게 반등한 운수 장비나 철강 정유 업종에
상승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도 코스닥 쪽에서 한 종목 소개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IT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전도성 고분자 물질 생산 전문 기업인 나노캠텍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플라스틱에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첨가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 정전기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노캠텍은 전도성 나노 고분자 물질과 관련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전도성 고분자 원료, 대전 방지 제품, 프리즘 시트, LCD 보호 필름 등입니다. 그동안에는 원료 위주로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하고 에코 산업소재 사업부와 전자소재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에코 산업소재 사업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대전 방지 소재를 전자부품 포장 분야에 적용, 이미 삼성전자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재 사업부는 레이저 프린터 전용 우레탄 현상 롤러와 LED에 사용되는 메탈 PCB를 개발해서 이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예. 나노캠텍은 지난해 창업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세계 경기 침체와 LCD 경기 하향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올해는 대전 방지 제품인 글라썸 등 신규 완제품 매출이 늘고 있어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대곤필 대표는 유상증자를 통해 벌이고 있는 메탈 PCB 등 완제품 생산의 신규 사업이 올 매출 증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신규 사업을 위해 건축 중인 건평 7,500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공장이 3월 완공되면 올 매출이 1,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 사업도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올해가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제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주가가 지금 수준이 좀 저평가된 국면인지 목표가 또 손절가도 함께 제시해 주시지요. 네, 현주가는 PER 4.7배, PBR 0.9배로 밸류에이션은 약간 저평가 구간입니다. 1차 저항선인 4,000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거래도 최근 2만 주 정도에서 10만 주 정도로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매수가 3,850원, 목표가 1차 4,400원, 2차 4,800원, 손절가 3,600원 제시합니다. 예, 오늘 코스닥 특징주는 나노캠텍이었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창복 팀장님, 먼저 오늘장에서 좀 튀는 업종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같이 이제 장은 올라가는데 대형주보다도 혹시나 1월달에 지금 개별주도 많고 예. 테마주도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거래소 담당인데 뭐 담당이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워낙 장이 좋기 때문에 개별주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약간 테마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세 보면은 그 SNS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SNS 관련주라는 건 소셜 네트워크 관련주죠. 대표적으로 보면 어저께 SK컴저가 상한가를 형성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 상한가 가는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은 뭐 인포뱅크라든지 다우기술, 뭐 나우콤, KINX, 가비아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상한가입니다. SNS라는 것이 이제 보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게 약간은 그 보니까 헌재에서 완전히 합헌한 건 아니고 한정위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6대4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도 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사실 조금 그 중에는 인포베크 같은 경우 지금 기세 상한가 3일 정도 형성하면 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 대권 구도로 넘어섰기 때문에 예. 뭐 인맥과 관련돼서 대수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 IMBC 같은 경우 오늘도 상한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뭐 종편 컨텐츠와는 전혀 상관없이 IMBC 옛날에 그 장수 장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장학회 지분 자체가 박근혜 대표가 옛날에 그 장수 장학회 관련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참 신기한 건 귀신같이 그런 테마 잘 찾아내는 것도 저는 신기합니다만은 그런 코스닥 개별주들이 우죽순으로 대권과 연결시켜서 많이 올라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이 SN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헌재에서 인터넷을 통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일부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12월 29일날 나왔습니다. 장 마감하고 흐름 자체 좋다는 말씀드렸고 종목별로 보면 SK컴저 같은 경우 우리가 싸이월드나 네이트는 알고
얘기했지만 토종 SNS 업체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나우콤이라든지 가비아 같은 게 있는데, 가비아 같은 회사는 원래 국내 그 도메인이라든지 웹 호스팅 분야 매출 1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회사에는 KINX가 있죠. KINX는 상한가인데, KINX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종목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예. 다우기술이라든지 여타 관련주들은 뭐 사실 뭐 그 인터넷 웹 호스팅 관련주라 말씀드리겠는데, 왜 제가 옥스카리라 말씀드리냐면 SK컴즈라든지 KINX 같은 경우나 가비아 이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트래픽이 증가되면 매출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기세 상한가 형성하고 있는 인포뱅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테마주 먼저 엎어드렸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테마주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지금 이번 주 IT 쪽에 가장 큰 이슈가 다음 주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0일하고 12일까지 CES 2012가 열립니다. CES, CES라는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열리는 전자박람회라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화두가 2009년도는 사실은 넷북이었고 2010년도는 3D TV,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PC가 대세였다. 하지만 2012년도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AMOLED, 곧 아모레드 TV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드 TV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제가 종목을 보니까 한 3개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과연 CES 요 관련해서 좀 종목이 주목할 종목이 뭔가 보니까 많겠죠.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제가 3개 정도만 정리했던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하고 아바코, 파인디지털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시겠지만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HTL 물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아바코란 종목도 어저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아바코는 LG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AMOLED 그 라인에 봉기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뭐 진공 물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좀 잘 달리는 그 종목이 파인디지털이라고 있습니다. 파인디지털, 우리가 가까이 생각하면 옛날에 내비게이션이죠. 파인드라이브 그쪽인데,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왜 여기 그 테마로 붙냐 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그 추구하는 어떤 스마트 TV에 요새는 음성 인식 기술이 많이 강화됩니다. 세상 참 좋아졌는데 말만 하면 이제 TV도 커지고 켜지는 거죠. 그 기술에 관련해서 음성 인식에 관한 그 기술을 이 파인디지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IT 종목의 큰 화두는 작년과 이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AMOLED에 역시나 포커스를 맞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IT주가 가니까 포트에 한 종목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세계 최대 전시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몰레드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세 종목 사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예. 사실 뭐 덕산 같은 종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바코나 파인디지털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더 되면서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코스닥에 보면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워낙 그 IT 삼성전자가 일단 110만 원 딱 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크게 스마트폰이라든지 AMOLED 관련주들은 직접적인 수혜가 됐을 때는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SNS 관련주는 선별적인 접근이 맞겠다라는 말씀도 앞서서 해주셨었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업종별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뭐 일단 코스닥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코스피 쪽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어저께 조금 뭐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 쪽 그리고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업종들을 저는 좀 주목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그 시장 전략에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어제 같은 조선, 뭐 철강, 증권 요 업종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업종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쪽으로 지금 이제 매수가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LG화학같이 그 업종 대표주에 우선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이 좀 이끌어져야 되겠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장을 이끌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뭐 업종 대표주들 특히나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1등 뭐 어떤 분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뭐 1등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종 대표주가 상당히 매수가 집중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은 그 IT, 자동차 그리고 뭐 화학 쪽으로 좀 압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스 같은 경우 조금
좀 한 가지 더 한번 덧붙여 본다면 OLED TV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지난번 그 가전 전시회에서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거기다 조금 진화된 기술이 조금 그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냐면 초광대역 무선 통신이라는 어떤 기술인데 조금은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UWB라고 합니다. UWB 폰이 나오는데 요게 조금 그 이제부터는 그 어떤 그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그 어떤 프로그램을 전송하려면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완전하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블루투스 기술이 조금은 더 진화되는 어떤 그런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어떻게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간 유심 칩 카드 이런 카드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하드웨어에서 조금 진화된 어떤 기술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은 그 제가 블루투스 이런 그 초광대역 무선 통신과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정보를 현재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한번 그 예를 들어 보자면 한번 유심 카드와 조금 연관된 기술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조금 유심 카드와 좀 연관이 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조금은 그 엽기를 찾는데 강조를 해보자면 어쨌든 IT, 자동차,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조선 철강 그 조선증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이번에 그 2012년 그 수주 그 예상 수주 목표를 한번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조선업종이 좋지 않다는 부분을 조금 반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년에 그 수주 뭐 여파가 올해까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이죠. 뭐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조선이 조금 개선이 돼야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요 전방 산업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2분기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주든지 아니면 매수가 유입이 되더라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주 쪽을 본다면은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건설업종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어떤 요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리비아의 어떤 재건과 조금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에 조금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리비아 재건으로 인한 어떤 중동에 대한 수주가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IT, 자동차, 화학, 건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동성에 관한 부분을 좀 덧붙여 본다면은 뭐 은행 업종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관심 종목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말 그대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J 제일제당, 코스모 신소재, YG엔터, 그리고 네오에즈 인터넷, 그리고 이마트 한번 꼽아봤습니다. 요 종목 싹 다 뭐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테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연관성을 지어봤을 때 한번 꼽아본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들을 차례인데요. 하창봉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오늘 종목은 무학입니다. 예, 소주 업체죠? 네, 예. 제가 실컷 IT라든지 테마주 이야기해놓고 추천주는 소주 하시니까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개별주나 테마주들은 그때도 약간의 트레이딩 기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는 무학이라는 종목은 그와는 상관없이 약간 성장주 측면에서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분한테 권하려고 한 추천주를 가져왔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제가 무학을 몇 번 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어저께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 상당히 좀 리포터를 좀 내주면서 약간 시장에 좀 불을 붙이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가장 뭐 사실 시장 어제 내용을 보면 무학 그 소주가가 이제 무학은 그 부산 경남 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좋은데이인데 좋은데이 같은 경우 실제 출고가가 한 87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종 기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팔는 참이슬 후레시나 뭐 처음처럼 이런 건 9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그 한 25원 정도의 어떤 가격 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학 측면에서는 부산주 쪽에서 대선 주조의 어떤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가격을 동결 했었는데 이제 부산 쪽도 점유율 자체 한 60% 넘었었기 때문에 약간 가격 상승 효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고 제가 무학이라는 회사는 사실 잘 아는 회사죠. 알겠지만 이게는 국내 저소주 시장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주가 이제 어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깡소주를 먹다가 광고에서 이효리가 CFO가 나오면서 요새는 여성층들이 많이 먹게 되죠. 마시게 되죠.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좋은데이가 처음에 출시될 때 16.5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5도의 어떤 저소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소주 시장의 문화 트렌드도 많이 바꿨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역시나 장이 안 좋을 거나 추울 때는 내수질은 가능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좀 작고 유동성이 좀 작다 보니까 11,500원대 좀 멈춰 있는데 어저께 거래량 이후에 오늘 조금 조정을 매수기로 잡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1,400원, 목표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13,000원, 손절은 1,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 투자도 장기 투자도 가능하지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목표가 13,000원 잡아보라고 무학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삼양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 삼양화학이요? 예. 삼양화학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어떤 뭐 시간이 짧아서 뭐 회사 내용은 좀 언급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뭐 기구 마인드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있을 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캐파시터 필름은 주력한 포장용 그 필름 그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캐파시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점유율 한 90% 정도 됩니다. 참 발음하기 힘드네요, 캐파시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바로 차트적인 부분 보면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 연속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55억에서 4분기까지 102억 정도, 현재 2배 정도 영업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그 6,400원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근데 이 부분을 저 같은 경우 수급으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수급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요 그 갈색 선이 그 개인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이고요. 개인이 계속해서 파는데 개인이 팔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기관의 매수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5만 주 이상 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와서 15만 주에서 48만 주까지 매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매수가 증폭이 된다면은 저는 6,400원 요 당연히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 오늘 조정 받는 6,300원 전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7,500원에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5,500원에서 6,500원 정도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려봤을 때 상단 박스권이 7,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의 저항 가능성 때문에 6,18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인데요. 013-3366-0110번 잘 적어두시고요. 전화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153-261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손절 방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